Hi guys!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올해는 어떤 신상품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죠. 2025년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도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살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올해는 희한하게 정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조금 있으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신상품들이 쭉쭉 출시가 되겠지만 약간 예전보다 시장이 좀 주춤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브랜드들은 여전히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요.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미 소식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MSR 스토브입니다. 스위치 스토브 시스템이라는 게 새롭게 출시가 된다고 해요. 아니 호상사 제가 매년 이렇게 MSR에서 출시하는 이 스토브는 리액터랑 처음 해본 모습은 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게는 리액터보다 살짝 가볍긴 하네요. 그리고 가격은 약 140불,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눈에 띄었던 부분은 스토브는 여전히 한국에서 만들고 있었는데 팥은 중국에서 만들더라고요. 만드는 김에 그냥 한국에서 다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데 아랫부분은 일반적인 스토브랑 비슷하게 생겼고 윗부분은 리액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프라이팬을 올려서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리액터의 단점을 좀 보완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액터는 전용 팟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일반적인 후라이팬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위별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선 이 위쪽에 이 갈색 부분은 코르크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접이식 손잡이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받침 부분, 이 부분이 이거거든요. 받침 부분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용 팟을 사용할 때는 이걸 안으로 접어서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프라이팬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이거를 펴서 받침대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손잡이가 좀 길잖아요.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가 면적이 넓은 프라이팬을 사용을 할 때 좀 쉽게 불꽃 조절을 가능하게 이렇게 손잡이를 길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아랫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스토브인데 위쪽만 좀 특이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뭐가 특별한데 이 전용 팟이 특별하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바닥 면적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을 켰을 때 전체적으로 열을 빠르게 전달을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둥그러니까 안쪽 면이 둥그렇겠죠? 그래서 장점은 안쪽을 설거지를 할 때 좀 더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특이하고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리액터를 제가 오래 사용을 해본 경험상 오래 사용하면 이쪽 바닥 내구성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한데 내구성이 어떨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전체 구성품은 이렇게 딱 수납이 된다고 합니다. MSR은 수납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이소가스를 써야 됩니다. 이거 요즘 단좀 많이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런 순서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유튜브 영상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쉽게 접었다 폈다 되더라고요. 아무튼 스위치 스토브라는 모델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요. 다음은 허바허바 LT라는 텐트가 새롭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허바허바가 예전에는 진짜 백패킹 텐트 하면 허바허바가 1등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더 좋은 텐트들이 많이 나와서 살짝 한물간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허바허바 좋은 텐트이긴 합니다. 여기서 LT는 왠지 라이트의 약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예전 허바허바인데 이게 LT거든요.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모양부터 좀 다르기는 해요. 확실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새롭다고는 하는데 뭐가 새로운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인용, 2인용, 3인용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되고요. 특징이라면 모두 DAC4를 사용을 했고요. 원단은 20데니아 립스탄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무게가 가벼운 편이긴 합니다. 1인용은 약 1kg 정도 되고요. 3인용은 1.9kg라고 하는데 이게 텐트 브랜드들이 쓰는 약간 꼼수 같은 건데 미니멀 웨이트라고 해가지고 팩도 빼고 막 이렇게 해서 무게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올려두거든요. 그래서 1인용은 한 1kg 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중반, 3인용은 2kg 중후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벼운 무게긴
하네요. 특징들을 보면 우선 롤탑 파우치라고 해서 수납이나 빼는 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압축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포켓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위쪽에도 아주 큰 이런 포켓이 위치를 하고 있고, 옆쪽 포켓에는 이런 식으로 선을 빼는 이런 공간도 다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상단에는 이런 식으로 빨래줄이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괜찮아 보였는데, 이 연결 부분을 금속으로 만들어서 내구성을 튼튼하게 했다고 하고요. 또 이거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싹 걸어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쭉 당겨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너 텐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요, 우선 예전 모델과 보면은 메쉬 공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2인용인데 뭔가 더 커 보이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공간감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가끔 어떤 판매처에서 허바허바를 4계절용 텐트라고 판매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MSR 본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허바허바는 3계절용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쉬를 많이 만들었겠죠. 공간감, 특히 위쪽 공간감을 이만큼이나 넓혀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각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새로운 허바허바는 이렇게 둥그렇게 떨어져서 위쪽 공간감을 충분하게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레이에서 미국 쇼핑몰이죠, 우선 판매를 시작을 하고, 가격 550불? 550불이면 한 80만원 하나요? MSR 정신 못 차렸어. 엘릭소도 새로운 건 아닌데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 지퍼가 직선 지퍼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코팅이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코팅이 바뀌면서 좀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업그레이드. MSR 진짜 정신 못 차렸네요. 자, 다음은 니모에서 올해 또 새로운 매트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니모는 이제 매트는 텐서로 평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텐서 엘리트라는 모델을 새롭게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니모 한국 공식 수입처에도 이렇게 출시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격이 그래도 좀 나가는 편이긴 하네요. 이게 숏이거든요. 보시면은 R밸류가 2.4고요. 숏 같은 경우에는 215g, 레귤러는 235g입니다. 야, 이 무게가 되는구나. 발포 매트보다도 가벼운 것 같아요. 근데 조르 숏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280, 300g 정도 되는데 조르 숏보다 가볍네? 이 정도면 팀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조르 같은 경우에는 자축 매트고 이거는 에어 매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매트를 오버라이트랑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좀 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떨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습니다. 패킹 사이즈 엄청 작습니다. 네, 날집 물통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아주 작죠? 숏이랑 레귤러 두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좀 보면은 블루사인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하고요. 원단이 코듀라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코듀라 원단은 내구성을 신경 쓴 부분이겠죠? 그리고 텐서 라인업이다 보니까 서멀 미러 필름을 사용을 했고 아펙스 베풀 구조라고 합니다. 이 필름이랑 아펙스 베풀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텐서 리뷰를 예전에 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위에 링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이렇게 가벼운 매트 나온다니까. 그리고 오즈모 다이거 텐트가 업계 최초로 블루사인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요. 또 니모가 작년부터 배낭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팩을. 근데 작년에는 좀 작은 사이즈만 출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45리터, 30리터 좀 큰 용량의 배낭도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니모가 욕심부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떨지 실물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요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전실에 이렇게 딱 수납 공간 만드는 거. 네. 니모가 치고 올라오기 전에 1등이었죠. 아니 뭐 사실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1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머레스트 매트입니다. 서머레스트에서 네오 로프트라는 새로운 매트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설명이 잔뜩 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오 로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풀려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저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얼짱각도 사진 한번 보시고요. 사진 잘 찍었다. 서머레스트 매트 라인업을 보시면 가벼운 매트는 엑섬이랑 엑스라이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지라이트 솔 발포 매트가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패킹 매트이긴 한데 좀 더 편안함에 포커스를 맞춘 매트가 바로 네오 로프트라는 이 매트고요.
R밸류가 4.7입니다. 우선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11cm나 된다고 하고요. 무게는 일반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710g, 와일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850g으로 무게는 좀 나가는 편이긴 하네요. 그리고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특이한 부분은 보통 이런 에어매트들이 모서리가 둥그런 편인데 이 친구는 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매트 옆쪽이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어서 약간 버킷 시트가 몸을 감싸주는 느낌처럼 편안하게 몸을 감싸준다고 하고요. 또 원단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누웠을 때 몸을 딱 감싸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도 이런 구조라서 옆으로 누웠을 때도 편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넣는 밸브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람이 빠지는 밸브는 반대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람을 넣을 때는 이렇게 펌프색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스펙을 보면은 R밸류 4.7로 동일하고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라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kg가 다 되네요. 포지션대로 무게는 좀 나가지만 편안한 에어매트로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도 서머레스트인데요. 새로운 침낭 부스트 650이라는 침낭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설명이 많은데 참 설명 눈에 안 들어오게 만들었다. 어떤 부분이 특징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낭 모양이 좀 우선 특이하죠. 뭔가 절개도 많아 보이고 지퍼도 많아 보이는데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은 웜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지퍼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좀 눈에 들어오네요. 설명들이 뭐가 많은데 저는 이 부분만 크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온도가 5도랑 0도네요. 뭐 다른 온도들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낭은 0도와 5도에 사용이 가능한 침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무게가 1.7, 1.3? 좀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650짜리 침낭인데 덕다운을 사용을 했네요. 아무튼 그럼 뭐가 특이하냐? 웜집이라는 이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여기가 뭔가 벌어져 있고 좀 폭이 넓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잠궈져 있고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이걸 웜집이라는 이 지퍼로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침낭 가운데 지퍼가 있어서 이거를 닫아주면은 6도 정도의 온도 상승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아래쪽만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고 가운데를 열어줄 수도 있고 또 팔 쪽만 이런 식으로 열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 쪽만 열어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보통 이런 머미형 침낭이 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지퍼로 조정 가능하게 한 게 아이디어는 괜찮았지만 또 이런 지퍼로 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극한에서 사용하는 침낭에는 이런 구조를 적용하기 힘들었을 것 같고 3계절용 침낭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무거워서 선택은 안 할 것 같다. 다음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항상 했던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좀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스프리에서 만들어 버렸네요. 이거는 시상품은 아니고 작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포토리드라고 하는 이런 제품이 오스프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형태거든요. 이걸 열면 이렇게 카메라를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4가지 종류 출시가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거 오스프리에만 장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좀 이거를 가볍게 만들고 어떤 제품이든 장착이 가능하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유튜버니까.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성비 텐트로 알고 계시는 3F UL 기어에서 이런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제가 리뷰로도 한번 란샤는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뭐라고 읽어야 되죠? 티안샨? 아무튼 무게가 630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 출시되는지 문의하기는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그렇게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란샨 같은 경우에 무게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900g대 되고 프로가 한 800g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30g이면 무게가 진짜 많이 줄었네요. 가격이 얼마지? 궁금하네, 가격이. 아무튼 티안샨이라는 이름이 뭐야 이게. 이 텐트는 가격이 잘 빠지면은 많은 분들께 인기를 좀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2025년 새롭게 출시되는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패킹 장비들만 있네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네. 벌써 한 3년? 4년째구나. 매년 새해마다 신상은 못 참지라는 제목으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캠핑 페어라고 이름 붙여서 열리는 그런 행사들, 박람회라는 데서 소개하는 게 맞는데, 그런 행사들 가면은 이건 무슨 재고 처리 장터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매년 이렇게 만들고는 있는데, 저 같은 유튜버가 이렇게 만들어봤자 얼마나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큰 행사에서 좀 신상품을 다양하게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고요. 그래도 매년 요맘때만 되면은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들도 좀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매년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영상을 꾸준히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박람회들 바뀔 거라는 기대 안 해요. 이제 약간 코스피 같은 느낌?